요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요. 정기예금 말고 다른 투자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이 이 점을 이용해서 위험성 높은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느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가정주부의 피해가 크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주범이 바로 이 고위험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때처럼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피해자 한 분을 먼저 연결을 해보죠. 피해자 성정순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정순 씨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식당, 어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건 이거 말하기. 예, 알겠습니다. 시장 식당에서 일하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네, 동대문인데요. 그러세요. 작년에 제일은행,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은행에 갔는데요. 예. 동대문 지점 부산 다오 그 지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정기예금을 9,800만 원이 통장에 있어갖고 정기예금을 하러 갔는데, 예. 그 과장하고 직원이 저를 갖다 VIP 룸으로 데려 들어가서, 거기다 정기예금 시켜놓으면 돈을 까먹는 겁니다. 이 상품이 VIP 고객한테만 주는 거고, 예. 단골 고객한테만 준다는 상품이면서 사모님께서 1시간만 늦었어도 이 상품을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추셨습니다 하면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그냥 무난하게 넣으려고 가셨는데. 네, 정기예금 하려고 사모님 이거 정말 1시간만 늦었어도 못할 만한 상품이신데 잘 오셨네요 하면서 새 상품을 권한 거죠? 네, 저 VIP 룸에 데리고 들어가서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한테 홍콩 증시가 어쩌는지 뭐가 어쩌는지 하면서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거의 안정성이래요. 삼성증권 다음이 대우증권이라면서 뭐라고 하면서 무식한 아줌마를 꼬셔갖고 그래갖고 저를 손해보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람 해고를 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너무 이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니까 그냥 질문 하나 드렸는데도 막 술술술 말씀을 하세요. 조금만 우리가 진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이자도 거기서 하여튼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원금에서도 까지고 그 사람이 저를 갖다 이렇게 말을 갖다 사탕발림한 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 지점에 가서도 막 따졌어요. 그 사람 딴 데로 갔거든요. 예. 그래도 그럼 차라리 저를 발로 때리고 차고 욕을 해서 분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을 10원짜리 하나 못 물어준대요. 내가 10원짜리 하나 물어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치세요. 분풀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네, 저한테 욕을 하든 때리든 그렇게 해서 분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손해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괘씸하잖아요. 원금이 깎인 겁니까, 결국? 그럼요. 원금에서도 좀 깎였죠. 원금이 이자도 한 푼 못 받고요. 이자 그러니까 저를 왜 식당에서 일해갖고 힘들게 벌은 돈을 갖다 정기예금 해놨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속은 생각에 속았잖아 그 사람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도 절대 은행 가서 속지 마세요. 예. 우리 선생님이 든 상품이 결국은 뭐였던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특정 금전 신탁 파생해갖고 무슨 증권이더라고요. 이름도 굉장히 복잡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데 대해서 홍콩 증시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하면서 유혹하더라고요. 저를. 원금 깎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하긴 했는데 제가 불안해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까먹는 거래요. 이 통장에다 옮겨야지 까먹고 있는 거래. 그래갖고 저를 그렇게 막 유혹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시집도 안 가고 혼자 그렇게 벌은 돈인데. 어떻게 모으신 돈이에요? 그 9,800만 원은? 식당에서 일해서 벌은 돈이에요. 얼마 동안 모으셨어요? 그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오랫동안 벌었어요. 어느 정도나 모으셨길래 창피하다. 한 20년 모으셨어요? 네. 그렇게 모으신 돈을 가지고 참 이거 이름도 밝히고 싶은데 밝히지 말라 그래갖고 그건 제가 안 밝히는데요.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으신 돈 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쉬는 날도 안 쉬고서 일부러 그냥 막 일당 뛰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해갖고 이름을 지금 밝히고 싶은데 그 정도로. 밝히지 말라 그래서 그건 제가 비밀로 하겠는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피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 하러 갔다가 뭔지도 모르는 유혹에
결국은 네, 원금마저. 이거 은행 네. 직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힘내시란 말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대문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이게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 만나보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입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본론에 앞서서 하나만 여쭐게요. 네, 앞에서 네. 인터뷰한 이 식당 아주머니, 네, 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당사자 은행에 예. 지금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음흠. 공문을 보내서 이에 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해명을 듣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분쟁 조정이나 이런 걸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 네, 네. 도대체 이 파생 금융 상품이란 게 뭐길래 요즘 그렇게 많이 판매하고 또 불안전 네, 네. 판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를 든다면 환율이나 금리, 주가가 향후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되는 예. 그러한 그 미래 가치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주식에 말하면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의 그렇습니다. 주가 지수에 따라서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원금 손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러한 어려운 상품을 너무 쉽게 파는 이러한 금융 환경이 이러한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안전 판매가 사실은 전에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뭐 저축은행 네네. 사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규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었나요? 네, 이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그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이제 이러한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을 되면서 예. 이제 보완을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보완을 한 것도 일부 이제 어떤 그 영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점점 더 그때보다도 더 어렵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온 그 사례자 말고도 어떤 그렇습니다. 피해들 접해보셨어요? 기가 막힌 사례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불안전 판매의 가장 큰 유형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이 되는 것처럼. 마치 예금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손실이 있는데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손실이 없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예를 들어서 대개 3년인데 만기가 뭐 1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객들을 흔히 이제 오해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손실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거든요.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까 지금 인터뷰한 사람처럼 손실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또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거 원금 손실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지금보다 뭐 50%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건 안전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겉 표면적인 것만 단순하게 이해해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어르신들이나 뭐 가정주부라든지 이렇게 금융에 좀 관심이 떨어지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더 마련돼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원금 보장이라든지 중도 해지라든지 만기라든지 아니면 손실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고객이 확실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고객에 적합한 상품이냐 또한 고객한테 적정한 규모의 어떤 상품의 투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객들한테 제대로 이러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인식시키는 이러한 상품 가입의 절차? 어떤 판매 방법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금융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들한테 왜 그걸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네네. 이거는 너무 아니란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네.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법으로 네네. 규제해서 설명을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이었습니다.